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자, 요즘 그 독감이 계속 유명이던데, 여러분들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가능하면 매일 방송을 좀 이렇게 녹음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감기는 아니고요.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해서 기침이 지금 계속 나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기침이 나다 보니까 방송을 좀 한 며칠 이틀 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도 보면 제가 기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를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시간봉 차트거든요. 시간봉 차트인데 보시면 뭐 가격이 어제 밤인가 11시쯤 이렇게 급등한 게 있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또 가격이 진짜 이렇게 차트 이렇게 가지런하게 내려가는 것도 처음 보는데 가격이 이제 쭉 하락하다가 요때 급등을 하고 지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다시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딱히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봉 데이터에서 보면 아직 일봉 데이터에서만 보면 아직은 정배열이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정배열로 해서 가격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약간 크게 추세가 그러니까 뭐 바뀌는 게 없이 박스권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한번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비트코인 관련 뉴스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의 현재 투자 상황도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딥시크 코드 제가 지금 딥시크로 지금 투자를 판단을 받고 있으니까 요것도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림릿 화면도 제 스트림릿 투자 현황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바뀌는 게 있죠.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하고 AI 관련 뉴스 제가 이런 쪽의 전문은 아니니까 가장 큰 뉴스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홍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여기 관련 뉴스인데 행정명령 암호화폐 홍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대충 읽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이건 같아요. 연방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고려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암호화폐 쪽에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아까 어제 저녁에 가격이 제가 뛰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때 요게 전 뉴스가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난 다음 바로 뛰은 거거든요. 저도 이때 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격이 급등을 하길래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저 뉴스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결국 조금 다시 가라앉긴 했는데 아무튼 저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암호화폐 관련 인사들도 요직에 이제 배치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쪽이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지 그 다음 아직 액션이 나온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건 되게 큰 뉴스였는데
오픈 AI랑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참여하는 5천억 달러 규모의 협작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시작된다고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죠. 네. 자, 여기 이 뉴스에서는 보면 뭐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외에도 MGX라는 그룹이 하나 더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합작 투자를 시작한다고 개시한다고 발표했죠. 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AI 분야, 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AI 분야에서 너무 이렇게 막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포기를 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스타게이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뭐 스타게이트는 짓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 스타게이트 짓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어제 발표됐나요? 한번 뉴스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큰 뉴스에 그냥 했으니까 5천억 달러면 와, 돈이 얼마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오픈 AI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이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랑 오픈 AI가 서로 앙숙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또 한 소리 했죠.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샘 알트만한테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들은 진짜 돈이 없다. 소프트뱅크가 지금 가진 돈은 10 빌리언 달러 밑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한 거죠. 배 아픈 거죠, 배 아픈 거. 배 아픈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못 보는데, 배 아파서 하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아무튼 뭐 X에서는 또 앨런 머스크랑 샘 알트만이랑 또 이렇게 한바탕 설전을 하네요. 자, 뭐 이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쓴소리도 계속하고, 쓴소리라기보다는 뭐 배 아파서 하는 소리 같은데, 오픈 AI도 진짜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써놨죠.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 투자해서 미국 내 오픈 AI를 위한 신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독보적으로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업이잖아요. 일본 기업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재밌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AI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죠. 물론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AI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고 하면 뭐 발전을 안 할 수 없죠. 그런 생각도 해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AI에 대해서 위험성을 가지고 뭐 AI 발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중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들 이익을 원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는 곳이 중국인데, 그런 과연 그 윤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한들을 중국이 지킬까요? 저는 안 지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만약에 거기서 뒤처지면 미국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AI는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 AI가 발전하고 지금 로봇 분야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AI가 로봇이 이식이 되겠죠. 뭐 물론 제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 쪽이나 이런 다 이식이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일단 로봇 분야에 그 AI가 이렇게 이식이 되면, 예전에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던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들이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결국은 상용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직업들이,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인간들이 배제될 거고, 예전에 그 영화에서 봤던 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생각이 안 나는데,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그런 뭐 시간 여행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시간 여행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런 AI와 인간과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을 할 것 같다. 물론 뭐 제살아생전 그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AI 뉴스를 봤고요. 예. 어떻게든 뭐 발전하겠죠. 저희가 뭐 개개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이걸 막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자, 그리고 이제 투자상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투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 제 스트림릿 비트코인 투자 상황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자, 현재 투자 상황 현황판 보면, 자, 마이너스 1.07%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뭐 이것보다는 이 밑에 거를 보면 낫겠죠. 이게 최근 그 가격 이동선과 투자 거래 내역인데, 보시면 여기는 바이하고 있는데 거의 안 올랐죠. 그래서 홀드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셀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홀드, 또 바이 했는데 또 까지고. 여기 셀은 다 판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 정도 팔았어요. 10% 셀하고. 근데 셀하고 나서 갑자기 쭉 올랐죠. 오르고 여기서 다시 40% 하면 셀했을 거예요. 셀하고 다시 바이 했는데 또 떨어졌죠. 바이 했는데 자꾸 떨어지네. 바이 했는데 좀 오르고, 홀드하고 홀드, 지금도 홀든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7%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그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수익률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저는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그때 한 1억 4천선, 거의 뭐 한참 올랐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위에 크게 오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에 제가 개입을 하면서, 개입을 안 했어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입을 하면서 좀 수익을 깎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리셋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시면 여기 이 데이터에서도 보면 거래 시작일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일 전에 시작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4일 전 가격을 보면, 4일 전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때 가격이 1억 5,800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높았죠. 1억 5,800에서 지금 1억 5,400이니까 마이너스 1%가 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생각 같아서는 이 떨어질 때 바이 딱 해서 여기 와서 다 팔아버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잘 안 돼요. 생각은 그런데 잘 안 돼요. 애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 이게 마지막 최종 투자에 대한 추론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뭐 워낙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홀드를 한 거 보면, 홀드에 대한 이유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일봉 데이터로 보면 아직은 이 정별,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아직 있어요. 아직은 그 상승적인 여력이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I가 BTC 비트코인이랑 현금 비율을 65에서 75%까지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예, 제 그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저의 그 투자 사항은 이렇다는 걸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은 이제 딥시크 코드 적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여러 번 AI를 바꾼 건 맞아요. 투자 판단을 위한 AI를 맨 처음에는 GPT-4를 썼다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 3.5 소넷 썼다가 다시 O1 미니 썼다가 다시 또 클라우드 3.5 소넷 썼다가 지금은 그 딥시크라는 모델이 출시를 하고 나서 그거를 좀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 딥시크의 성능이 O1급이다. O1급에 도달하는 그런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싸요. 이 운영비, 이 토큰 비용이 싸기 때문에 제가 지금 O1을 쓸 수 있는 등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O1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로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 차이나 중국 회사에서 만든 AI긴 한데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잘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죠. 아직은 투자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출원 과정도 있고 해서 출원 과정을 읽어보면 맞는 말만 하긴 해요. 출원 과정을 쭉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저의 지금 투자 상황도 판단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지표들도 잘 보고 있고 이렇게 뉴스 분석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했던 고지로의 이동 평균선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긴 하는데 그 결과 최종 결과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이거 시작했을 때가 1억 5,800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400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적용을 제가 했는데 딥시크 코드 적용은 딥시크 사이트에 가면 API 문서가 있으니까 그거 쉽게 보고 하시면 됩니다만 쉬워요. 일단은 모듈 자체가 오픈AI 모듈을 그대로 쓴다는 거. 그래서 이 코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단지 틀린 게 여기 뒤쪽에 베이스 URL을 API 딥시크.com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좀 틀리죠. 요게 좀 추가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요 코드도 똑같고 모델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부가적인 그런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픈 AI 코드랑 거의 똑같이 쓰시면 돼요. 단지 여기 시스템 코드는 못 쓰고 역할 자체를 유저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쓰시고 여기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이게 그 딥시크가 출원 버전이기 때문이죠. 리즈닝 여기서는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버전이기 때문에 출원 리즈닝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결과를 받아내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리즈닝 컨텐츠가 있고 일반 여기 텍스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메시지 컨텐츠잖아요. 이 컨텐츠 항목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 리즈닝 컨텐츠가 있고 일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닝 컨텐츠는 추론 과정, 쉽게 하면 추론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컨텐츠는 받아서 여기 파싱 AI 제이슨 파싱을 해서 저희가 바이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 디시전 프로테이지, 그다음 리즌 이렇게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제이슨으로 파싱해서 뿌려주는 결과치를 받아내는 그러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즈닝 컨텐츠를 JIR 파싱하면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리즈닝 컨텐츠를 JIR 파싱하면 안 되고 일반 컨텐츠만 JIR로 파싱해서
받아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오픈 AI 거랑 똑같은데 요것만 추가를 하시고 요것만 추가하셔서 따로 출력을 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여기 일반 컨텐츠는 그대로 받아서 AI 제이슨 파싱을 하고요. 파싱해서 이렇게 출력을 받아내고 어차피 요거 갖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이 나오는 이 값 바이 뭐 셀 홀드 요거랑 그다음에 퍼센티지 갖고 밑에 실제 거래를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거는 일반 컨텐츠는 이렇게 베이스 파싱을 하고 그다음에 리즈닝 컨텐츠는 따로 뽑아내서 밑에 하단 쪽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이 추론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데 그냥 영어로 하면 제가 또 번역해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이거를 이거는 모델을 딥시크 일반 모델, 챗 모델을 썼어요. 위에 거는 리즈닝 추론 모델이고, 그래서 이 챗 모델을 이용해서 그 내용 자체를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리즈닝 컨텐츠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거기 리즈닝.txt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딥시크를 쓰더라도 특별히 그 코드가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한 차이 나는 거는 만약에 이 리즈닝 컨텐츠가 필요 없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이거는 뭐 만약에 필요 없다 안 받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 리즈닝 컨텐츠를 추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게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빼면 되고 이거 빼고 그냥 쓰시면 되고, 밑에 있는 일반 컨텐츠 부분만 갖고 와서 제이슨 파싱해서 결과를 받아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리즈닝 추론 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적으신 다음에 따로 출력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왜 굳이 출력을 이렇게 파일로 저장했냐면, 요거를 스트림릿에서 스트림릿 그 파일 안에 이거를 다시 불러오는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라스트 트레이닝 시즈닝에서 요 아까 그 내용이거든요. 텍스트 파일 있던 거 그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걸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론을 해서 결과 이게 이런 마지막 이게 저희가 했던 게 홀드였잖아요. 홀드를 결정을 하게 된 건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드를 짜놓은 겁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딥시크 API 가격 화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가 여기 보시면 21일, 22일, 23일, 24일 오늘이 4일째인데 0.89달러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1달러가 안 되잖아요. 제가 O1 API는 아직 등급이 안 돼가 못 쓰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O1 프리뷰는 써봤잖아요. O1 프리뷰 같은 경우도 제가 하루에 8번을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1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4일이 썼는데 1달러가 안 됐으니까 이것만 봐도 한 4분의 1도 안 되죠, 가격이.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성능은 아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아까 여러 가지 벤치마크 상에서는 O1급이라고 하니까 계속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딥시크 코드는 이렇게 저장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코드가 오픈AI 코드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은 모듈 쓰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다. 단지 그리고 참 한 개 알려드릴 게, 혹시나 오픈AI AI가 오류가 그냥 기존에 쓰시던 오픈AI 갖고 하시면 모듈 쓰시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오픈AI 그 모듈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번에는 이제 스트립릿 화면 구성 운영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저장된 추론 과정 출력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이미 한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이미 제가 아까 앞전에도 메인 오토 트레이드 코드에서 리즈닝.txt라는 파일에다가
추론 과정을 한글로 번역해서 넣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불러와서 출력하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론 과정을 이 AI가 판단한 그런 내용 추론 과정을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추론을 잘하고 있나 요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바꿔 놓은 게 뭐냐면 요 밑에 보시면 챗봇이라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제가 예전에 스팀릿 그 기능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챗봇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이펙 없구나. 그래서 챗봇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길래 요걸 한번 구현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실제로 제 여기다가 구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챗봇을 왜 달았느냐? 여기 위에 만약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투자 결정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묻고 싶잖아요. 투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볼까요? 참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그거죠. 지금 이게 API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만 과연 방금 그 AI가 홀드라고 이렇게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이걸 클릭하고 있을까?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 챗봇 같은 지금 내용인데 같은 그 API로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과연 근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네요. 모릅니다. 저는 이게 뭐 메모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한 걸 기억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같죠. 어떤 이런 내용들을 영어니까 이걸 번역해 달라거나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해 달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한글로 번역 이게 왜 이걸 왜 했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 영어로 보통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나 설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설명을 한글로 번역하고 설명해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쫙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만장의 요약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일일이 다른 데 가서 창을 이동해서 해야 했는데 이렇게 제가 다루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쓰면 자꾸 여기 질문 많이 하면 토큰 많이 쓰는 거는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그나마 딥시가 좀 싸니까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건 저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써요. 제가 왜냐하면 토큰 너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능을 쓰시면 굳이 바로바로 궁금한 거 이것을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한번 다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 있는 그 코드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인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름을 인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코드를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카피해서 넣어주고요. 일단 요거를 세이브 스트림 및 챗봇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PI 키가 필요하잖아요. API. 근데 보시면 일단은 이걸 그냥 테스트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게 없죠. API 키도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 뺄 거예요. 빼버리고 이 부분만 남겨서 하단에
저희 그 코드에 달 거니까 이 부분 일단 빼야겠죠. 사이드바를 일단은 사이드바는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빼고 이것도 빼도 되겠죠. 그 다음에 API 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API 키를 .env 안에 넣어 놓으니까 env 파일을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면 되니까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node.env를 해서 env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PI 키를 불러오려면 OS 모듈이 있어야 되죠. 자, 저희는 제가 그 딥시크를 쓰기 때문에 딥시크 API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부분은 딥시크 그 부분을 그대로 당겨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걸 그대로 저장한 다음에 세이브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실행이 안 되네요. 왜 실행이 안 되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AI한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없는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리스판스를 모델을 안 정했네. CS로 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바로 응답하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올리암스 R지수에 대해 설명해줘. 잘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오류가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 AI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코드가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정해 준 걸 한번 써볼까요? 수정해 준 걸로 다 넣어주고 다시 한번 GPT-4 모델이라고 하죠. 코드를 GPT-4로 했나? 입식 API도 안 넣어주는데? 뜨겁구나. 왔는데 왜? 이 보시면 딥시크 API잖아요. 딥시크 챗이고 딥시크로 다 맞춰놨는데 응답이 GPT-4 모델이라고 나오네요. 알트만이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잘 되는데
딥지크로 했는데 API가 오픈AI가 있는데 재밌네요. 아무튼 예, 이렇게 오류 없이 잘 실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 코드 자체를 아까 거기 우리 원래 쓰던 스크립트 밑에 달아주시면 돼요. 예, 달아주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봇으로. 만약에 그 비밀번호 참 입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채팅을 하기 비밀번호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입력할 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받아서 넣는 걸로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자 그러면 자, 제 패스워드는 .env에서 불러오는 걸로 안 돼 있어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됐네요. 비밀번호 입력하면 딱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너는 누구니? 다시 한번 아까 오픈해야 이렇게 했는데 누구니? 또 챗GPT라고 하네. 이게 아마 그 오픈AI 모듈을 썼어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다 됐죠? 이 코드 자체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코드 자체를 이게 스트링릿 앱더파이에 스트링릿 파일 안에다가 하부에다 붙여주시면 챗봇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별로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코드 잘 몰라도 다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예를 들면 거래를 하는데 이게 3시간마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입사시 이때 거래하고 하나 둘셋 3시 이때 거래하고 예를 들면 21시 거래하고 24시 거래하고 AI가 여기서 거래할 때는 분명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홀드를 하든 뭐 셀을 하든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가격이 훅 올라가죠. 뭐 AI가 물론 이거를 이렇게 뜨는 거를 예상을 하고 매입을 매수를 하면 좋지만 이게 올라간 게 그 바이든 행정명령 그 서명한 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부적인 요인으로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시간 외에 이 중간에 뜬 시간 쪽에 만약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애가 캐치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AI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동이 아니고 수동적인 이런 지표의 변화에 따른 거래를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적혀 있든 아니든 간에 문제는 이런 쪽에 가격 변동이 심하게 왔잖아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변동성이 심한데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좀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순히 AI만 갖고 하기에는 AI 하려고 하면 계속 AI가 부쩍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변동성을 쫓아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1시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이런 변동성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3시간에 한 번씩이나 하고 하니까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되지만 그런 비용이 올라가고, AI 또 1시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AI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안 하면 이걸 이 부분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지수 변동만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서 잡아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AI 판단 그대로 하고, 이렇게 중간에 AI가 거래 판단을 안 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 변동성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앞으로 고민을 해서 해볼 것 같아요. 특정 지수 값 대역에서 만약에 거래량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AI 판단대로 하고, 이런 뭐 변동성이 생긴 부분들에서 거래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가격이 뚝 떨어지는 구간,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에서도 AI가 물론 판단은 하겠지만 이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떨어질 때 좀,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 좀 팔았다가 오를 때 좀 사고, 뭐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AI는 뭐 지금도 제 AI가 지키는 게 뭐 60에서 65%에서 70%의 비율을 고정적으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뭐 떨어질 때도 그냥 홀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니까 떨어질 때도 여기 또 제가 일봉 데이터만 봤을 때는 여기서는 또 계속 상승 추세가 있으니까, 시간봉에서는 또 이게 변화가 심하더라도 일봉 데이터는 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봉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뭐 상승 단계에 있으니까 굳이 팔거나 매도는 안 하고 그냥 보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봉에서 생기는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빠가두고 거래 안 하는 게 최고인데, 확실히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죠?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요거를 지수만으로 판단을 해서, 뭐 모든 거를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이런 상승분을, 그래도 이렇게 큰 상승분에서는 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방법이 생기면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꿈이야. 스카이워크 하늘을 가르는 장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 멋지게 돌아가. 손 안 대고 이룬 성공의 찬란함.